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한민호 후보 반드시 이기라고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한민호 후보 오늘 와서 보니까 정치인 다 됐네요. 아주 뭐 박수 치는 게 완전히 김일성이보다 더 잘 쳐. 그리고 뭐 모습도 보니까 아주 패기 넘치고 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 보니까 반드시 당선될 것 같죠?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바쁜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종로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우리 박태우 총괄본부장과 우리 주요 당직자들이 서청대에 가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간급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위로하러 가가지고 아주 푸념을 좀 하고 왔어요. 저는 그동안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박근혜 대통령 배신 적적 한 사람 한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서 작살 내버리고 왔습니다. 참 나라 꼴 잘 돼가죠? 잘 돼가요? 옛말에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대가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가 한 분 나서가지고 어느 집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아주 고생해서 3대가 지나면 아주 가문이 번성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대 동안에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배가 불러 터지면 반드시 망나니 같은 새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자식이 너무 귀여워서 자기들은 막 고생을 해놓으니까 자식한테는 고생 안 시키고 귀하게 길렀는데 정작 이 사람이 집안을 딱 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오늘 모습을 보면서 난 그런 걸 더 느껴져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수천 년간 임금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생사 유탈권이 행사되던 이 임금과 주권을 그걸 백성한테 돌려준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대한민국 제가 맨 먼저 했을 거예요. 뭐 이승만 학당도 가고 위대한 거 뭐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그 본질을 모르더라고. 이승만이란 인물이 우리 민족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많은 일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 정말 왕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한 생사여탈권을 이걸 평등하게 백성들한테 자유를 돌려준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런 나라. 그 얼마나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정말 섭다 배고픈 것보다 서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어릴 때 저보고 그래요. 3일 굶어서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 없다 하더라고요. 3일을 굶어보면은 이 창자의 주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백범일지에 보면은 김구 선생이 말이에요. 상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부인 보고 가서 몸이라도 팔아서 쌀이라도 구하려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배고픔의 서름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배고픔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국민소득 60불도 안 돼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 지금 아프리카 제일 빈국보다 못 살던 그런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든 근대 산업국가의 기초를 다 만드신 분이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1970년 2월 8일에 육군사관학교 갔는데 그때까지 육군사관 생도들이 우리 선배들까지는 옷도 군복도 미군이 주는 거를 군화부터 머리 모자까지 전부 미제를 쓰고 미제 노트를 쓰고 미제 빵을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박승부 장군님은 23기로 저보다 7년 선배인데 뭐 아실 거예요. 우리 30기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2차년도 성공하고 자주국방을 선언하면서 우리 육사 30기부터 우리 군복에 우리 전투화를 신고 우리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도 교재는 미제 미국 교재를 번역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소총도 권총도 한 자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북한은 6.25 때 벌써 대포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었다니까요. 소련 그 지원도 받았지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중화공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웬만한 우리 지상군 무기, 탱크, 야포, 소총은 물론이고 모두 우리 자주국방, 우리 국산 무기를 다 만들었어요. 해군 같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주고간 구축함, 초계함 이런 거 쓰고 있었는데 우리 자주 구축함을 만들었어요. 강대토함 만들고 공군 우리 F5 전투기도 국산 조립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서해안에서 시험 사격에 성공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 마련했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들어온 그 공백 기간을 잘 수습을 해서 대한민국을 한 차원 더 높여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우리 국민 소득이요 약 한 1,800불 됐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요 그 3,800불을 만든 분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7,500불 만들었습니다. 그때 환율이 1대 600 그랬어요. 지금부터 1,200 그때면요 2배 곱하기 2하면 그때 벌써 2만 분 소득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다음부터 김영삼이부터 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3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 3대에서 일군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내려오면서 이 3대에서 거의 그들 냈어요. 김영삼이가 IMF 이래가지고 나라 다 망했습니다. 지금 뭐 한전을 중국에 팔아먹는다고 비난하고 뭐 하셨는데 여러분 그 비난할 일 아닙니다. 이미 IMF 때요 우리나라 웬만한 좋은 건물, 좋은 아파트, 좋은 땅, 좋은 기업 다 외국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 보세요. 주식 50% 이상이 외국이 소유입니다. 이명박 우리가 만들어서 좀 잘해달라고 700만 부 이상 당선시켰더니 중도 선언하면서 그때 지금 박원순이 등등 좌파 숙주들을 다 그때 키운 거예요. 돈 주고 뭐 주고 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이걸 다시 잡아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로 가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했어요. 그런데 이 썩어 빠진 놈들이 북한 지령받는 국내 들어와 있는 북한 간첩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과 정치적인 동지들이 배신에 의해서 불법 탄핵당하고 쫓겨난 거 희망 못 쓰고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법을 믿었던 거예요. 순전하시죠. 헌재에 가면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은 기각될 거로 봤던 겁니다. 각하될 거로 봤어요. 근데 파면 선고가 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178개국이 우리를 우한 폐렴 덩어리 기생충 취급하면서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시키고 있는 이런 기막힌 나라가 됐어요.
이미 우한폐렴 오기 전에 중소상인들 우리 국내 산업 기반 다 무너졌어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올려주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켜주고 어떤 장사가 어떤 기업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다 무너진 데다가 우한폐렴이 와서 덮쳐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뭉개졌어요. 이런 시점에 4.15 총선이 왔어요. 이번 4.15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지킬 수 없느냐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운명이 갈린 선거다입니다. 여기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로 가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있습니까? 있죠. 우리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외에는 없어요. 지금 국민 우파 많은 내국 국민들이 희망을 걸건 미래통합당 한번 보세요. 볼 거 없습니다. 이번에 공천 주는 내용을 보라니까요. 희한한 문재인 칭송하는 자도 주고 김일성 칭송하는 자들도 주고 탄핵 역적 배신 김무성 유승민 쪼개들도 다 공천 줬어요. 그나마 탄핵에 반대하고 바로 한란상 이번에 전국 공천 학살 다 당했어요. 바보들이죠. 하루빨리 그 당을 떠나서 우리 공화당 왔더라면 해결되는데 그들 역시 마지막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보고 우리 공화당 보고 분열 세력이라고 그러고 저는 역적 소리를 이번에 두 번째 듣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육사 동문들이 저보고 역적이라고 그랬어요. 조은진 우리 공화당 그다음 대한애국당과 끝까지 함께 가는 걸 보면서 저 그랬어요. 그다음 좋다. 내가 너희들한테 역적 소리도 좋은데 선거 결과 봐라 그랬어요. 조은진 때문에 졌습니까? 0.3% 받았어요. 홍준표 23% 받았어요. 안철수 21% 받았어요. 유승민 7% 받았습니다. 이 새끼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하나 못해가지고 전화 놓고는 그 세 개 합치면 문재인 40.8%보다 월등히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역적들은 얘기를 안 하면서 저보고 조은진 보고 역적 배신자라. 우리는 내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다 썩어 문드러질 때 내 하나라도 살려놔라 그랬어요. 내 하나라도 그래야 언젠가는 내가 바른 소리 하면서 이 나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제발 봐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동기생 단톡방에서 그래 허평한 년은 그냥 우리가 봐주자. 그러니 어제부터 또 나를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우리 조은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나오기 전부터 조 대표하고 저 둘이 앉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하나로 통합해라. 안 되면 선거연대라도 해서 지역구에서 보수 우파가 한 표도 로스 없도록 하자. 둘이 앉으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려니까 제의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략이 예비 후보를 많이 등장시키고 많이 내자. 일단은 내가지고 저들을 압박을 하면 타협이 올 줄 알았지. 우리가 60여 명이 넘게 예비 후보를 막 하고 100여 명이 준비돼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교안이 올라면 개별로 오라. 지분 줄 거 없다. 우리 공화당 당원이 50만이 다 돼가고 돈 내는 당원이 10만이 넘으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자생정당이 되고 후보가 50여 명이 나오는 이런 마당인데 다 포기하고 그냥 들어갈 때 가겠냐 이거예요. 조은진이 하거나 둘은 가더라도 우리 당원들은 가는 우리를 돌 던지고 안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게 선거 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비례정당 만들어 놔놓고 제가 만약 한교안이라면 지역구 후보만 미래통합당에서 내고 비례정당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 다 모으고 우리 공화당하고 합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비례는 당신들이 가지고 지역은 우리 갖고 이렇게 싸우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조은진 대표의 전화를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은 이 썩은 자가 바로 한교안입니다. 이낙연이는 말할 거 없어요. 뭐 최장수 국무총리라고 자랑하는데 최장수 그 기간에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총리 아니에요? 우리 한민호 후보 정말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종로 후보 안 내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헌병원이 종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저 종로 40리제 삽니다. 육군 소령대 이 종로 사령부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간다면 진짜 역적 배신, 이 땅에 보수 우파 분열, 그 책임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안 했어요. 많은 동지들이 등을 떠밀어도 안 했어요. 그 전에 저는 정치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이미 오랜 전에 여러분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한민호 후보가 용기 있게, 이 한민호 후보야말로 이 시대에 용기 있는 공무원 중에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멀쩡한 원전 폐기해서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앞으로 전기료 등등 해서 에너지 심각한 위기에 오는 것을 내다보고 거기에 반대 발언을 했다. 잘린 1호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당을 스스로 찾아와서 입당해 준 것도 고마운데 종로에는 우리 끝까지 후보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한교안이 우리 정치사의 기본 염치도 없이 우리 조은진 대표 구국투쟁에 선봉해서 이 조은진 대표인 달서병에 김용판 경찰 서울청장 출신을 거기다 공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민호 계속 나가려는 사람을 뒤에서 땡기고 있다가 그래 나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수 분열하기 위해서 한교안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심판하고 정말 이 땅에 올바른 정치 문화를 창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의 힘과 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위대한 우리 한민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한민호 후보의 이 투쟁은 단순한 개인의 투쟁이 아닙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원 일당들은 반드시 이번 4.1 총선에서 압승해서 연방제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포인트 개헌 발의해놨습니다. 이건 뭐냐? 100만 국민들만 서명 동의하면 원하면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100만이 뭡니까? 이번 정권 4.15 총선 끝나면 이들은 100만 촛불을 또 동원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여소야대가 되든 야대 여소가 되든 관계없이 이들은 추진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100만 촛불 개헌 발의한 자들을 모아서 허구한 날 개헌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언론도 국회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마비되고 결국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허평아님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이 국가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다. 그 중심에 종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민호 후보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 조국 대한민국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